네, 반갑습니다. 책 읽는 강사 손미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산의 마지막 질문, 나를 깨닫는다는 것, 조윤재 지음. 오늘 제가 읽는 책은 59쪽입니다. 우리는 시를 담기 위해 시를 읽는다. 시 301원 2페이지 왈 사무사. 시경에 있는 300편의 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각에 거짓됨이 없다는 것이다. 위정. 논어 수리에는 공자가 늘 말했던 바는 시경, 서경과 예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실려 있다. 최고의 경지에 있는 철학자가 시를 가르친 것이 의외라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공자에게 시란 학문과 수양을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공자는 그 당시 시중에 떠돌던 300편의 시를 모아서 직접 시경을 편찬했고 제자들은 물론 아들에게도 빠짐없이 깊은 공부를 권했다. 공자 자신 역시 많은 시를 외워 적재적소에 인용하기를 좋아했다. 그 이유를 예문이 말해준다. 공자가 강조했던 것처럼 시에 담겨있는 글들에는 거짓됨이 없다. 진실만을 말하고자 했던 공자에게 시는 가장 좋은 공부의 도구이자 말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다사는 시 300편에 대해 이렇게 해설해준다. 시경의 시는 모두 311편으로 그 가운데 6편은 생시이고 5편은 상송인데 생시는 본래 그 시가 없고 상송은 그 전대의 시였으므로 시의 편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시경의 시는 오직 300편이다. 그 다음에 이런이 2페이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에서의 폐에 대해 기존 유학자들의 해석을 반박한다. 유학자 포함은 폐를 해당한다. 당이라고 했고 정현은 덮어 씌운다. 색이라고 했는데 다사는 좌전의 글을 근거로 단정하다. 단이라고 바로잡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구절 사무사에 대해서도 바른대로 돌아간다는 포함의 주장에 대해서 다사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다. 아니다. 사무사는 시를 지은 사람의 그 마음의 뜻, 심지, 뜻이 사특하고 편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루는 말이다. 만약 올바른 대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무사를 해석한다면 사라는 글자는 풀이할 수 없다. 사마천은 시경의 시 300편 모두가 현인과 선인이 지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근거가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공자가 그 시들을 산정, 글을 잘 정리해서 바르게 하는 것, 산정해서 성경으로 삼았다. 만약 시를 지은 사람이 그저 음사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그 책이 성경, 경전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었겠는가? 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산의 해석은 원문과 고증에 충실하다. 시를 씀으로써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진실한 사람만이 진실한 시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경이 서경, 역경과 더불어 유학의 최고 경전인 삼경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근거가 된다. 시에 대한 해박한 지식 못지않게 다산 역시 공자와 마찬가지로 시를 사랑하고 가까이 했다. 그 이유는 공자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다. 아들 연하에게 붙이는 글에 있다. 시경. 300편은 모두 충신, 효자, 열부, 양호들의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의 발로다.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지 않는 것이면 시가 아니오, 시대를 슬퍼하고 세속을 개탄하지 않은 것이라면 시가 아니며 높은 덕을 찬미하고 나쁜 행실을 풍자하며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한 것이 아니라면 시가 아니다. 그러므로 뜻이 서지 않고 학문이 순전하지 못해 큰 도리를 듣지 못하여 임금을 요순으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혜택을 입히려는 마음이 없는 자는 시를 지을 수 없다. 다산이 아들에게 시인이 시를 쓰는 자세를 말해준다. 시란 반드시 올바른 뜻에 근거해야 하며 올바른 이치를 살펴서 진실함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그 올바른 뜻과 진실함을 읽고 배움으로써 독자들을 바른 길을 생각하게 하고 혹 자신이 잘못된 길에 있다면 바른 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산의 시에 대한 사랑과 재능은 이미 7살 때부터 드러났다. 그가 7살에 지은 오행시다. 소산패대한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네. 원근지부동 멀고 가까움이 같이 하나서겠지. 이 시를 읽고 다산의 아버지는 이렇게 감탄했다고 한다. 사물과 수치와의 이치가 밝으니 이 아이는 역법이나 산수에 능통하리라. 과연 그 예상에 맞게 다산은 기중기를 이용해 수원성을 축조하는 등 과학에도 탁월하는 능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산의 재능을 미처 다 알지 못했다. 훗날 다산은 위대한 학자이자 훌륭한 문장가로서도 이름을 남겼다. 공자는 논어 양화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왜 시를 공부하지 않느냐? 시를 배우면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물을 잘 볼 수 있으며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원망을 해도 사리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 가까이는 어버이를 섬기고 멀리는 임금을 섬기며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의 이름도 많이 알게 된다. 공자의 이러한 언급에서 다산이 분야를 다 헤아리기 힘들 만큼 다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바탕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다산의 능력이 시로부터만 비롯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했던 시가 큰 힘이 되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에는 감성과 관찰력, 소통의 기술, 그리고 인간의 도리와 상식에 이르기까지 삶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담겨 있다. 하지만 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은 사무사, 생각에 거짓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의 시를 닮은 다산의 삶이 바로 그러했다. 100년의 고민을 한마디로 삼킨 것을 시라고 일컫는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좋은 시 한 편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낭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입니다.